어릴 때 필수적으로 배웠던 수업이 있습니다. 바로 말하기, 듣기, 쓰기입니다. 사실 어릴 때는 이 수업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말하고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쓸 수 있으니까 말을 잘하고 잘 듣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나이가 좀 들면서 진짜 멋있게 보이는 사람은 다름 아닌 말 잘하고 글 잘 쓰고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누구나 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많은 말을 하고 많은 말을 듣고 많은 글을 읽고 많은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잘 표현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설득력 있는 글을 좀 쓰고 싶은데 마음은 있지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책 백만장자 작가 수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 최고의 글쓰기 코치 송숙희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책은 글쓰기와 책 쓰기에 대한 정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책 제목처럼 부자 작가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기술들을 많이 가르쳐 줍니다. 특히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글쓰기를 통해서 부자 작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말해줍니다. 글쓰기란 결국 글쓰기 그 자체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글쓰기를 통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수입원들이 열리고, 그것은 결국 나를 경제적 자유로 이끌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글을 써야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책은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주지만 그 중에서도 저에게 유익했던 것을 간추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자 작가가 되기 위해선 나만의 오리지널 컨텐츠가 있어야 합니다. 송숙희 작가님은 드라마 카지노를 보기 위해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했습니다. 넷플릭스가 한국인 월 1000만 명을 돌파했던 이유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인 오징어 게임 덕분이었습니다. 이처럼 부자가 되는 글은 남이 하지 않은 이야기, 남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두 가지가 되지 않는다면 남들이 한 뻔한 이야기라도 나만의 필터로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새로운 원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송숙희 작가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오리지널 컨텐츠는 무엇인가요? 나만 할 수 있는 이야기, 나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 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창작자, 크리에이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이잖아요. 크리에이터는 어떤 정해진 답을 내놓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만의 새로운 것을 내놓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즉, 새로운 것을 만드는 사람의 작품에는 정해진 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만든 그것이 정답인 것이죠. 자기만의 생각과 표현이 곧 가장 새로운 것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시작할 때는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하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어떤 특정한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자신의 것을 자신의 방법으로 내놓는 사람이 크리에이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쓰는 글이 나만의 표현으로 쓴 글이라면 나의 오리지널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자꾸만 창작을 할 때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생각으로 아예 시작도 하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내 생각을 나만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나만의 오리지널 컨텐츠라면 어떤 걸 더 신경 써야 할까요? 세계 최고 경영사상가 중 한 사람인 찰스 앤디의 말처럼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타인을 도와줘야 합니다.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작게라도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나만의 오리지널 컨텐츠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만 좋은 것은 부자 작가로서의 글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작가 지망생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쓴 글이 독자의 의식을 드높일 수 있다면, 고양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대단하고 가슴 벅찬 일 아니겠는가. 내 생각을 나만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나만의 오리지널 컨텐츠가 될 수 있는데, 그 아이템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쓰고자 하는 이 글이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 그 사람에게도 작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작가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는데요. SNS에서 당신이 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의 글이 아니라고요. 시간과 에너지와 때에 따라서는
돈까지 들여서 사람들이 읽으려는 것은 글쓰기로 전달된 해결책, 곧 솔루션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차고 넘치는 게 글입니다. 그 중에서 선택되고 읽히는 글값, 말값을 하는 것들은 해결책 컨텐츠란 것이죠. 누군가 간절하게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 대한 답, 대책이든 예방책이든 아무튼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내고 강의실에 가는 것은 강의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라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글을 쓸 때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독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우리가 글을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겪으며 살잖아요. 지금 당장 예를 들자면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다 만났을 때 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부류의 사람을 만나면 저는 이렇게 대처합니다. 그것이 나의 솔루션이죠. 내가 쇼핑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쇼핑할 때 좋은 물건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라든지 특별한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면서 내가 경험했던 좋은 지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한 솔루션을 책으로든 강의로든 상담이나 컨설팅으로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가님은 경험을 재주를 솔루션으로 만들면 내가 원하는 방식의 컨텐츠를 만들어 팔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상품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라도 솔루션대로 하기만 하면 그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체계적이고 규격화하여 담아내는 작업이 너무 중요하죠. 사람들이 돈을 내고 시간을 들여서 나의 컨텐츠를 보는 이유는 자신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꼭 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나의 컨텐츠를 주로 살 타겟을 정하는 것이겠죠. 그 솔루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명확하게 내가 제시하는 솔루션의 명칭을 말해보자는 것입니다. 그 솔루션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내가 제시하는 솔루션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들이 명확해야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솔루션 단계의 액티비티는 어떤 것들인가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한 행동 지침을 만들어서 제공한다면 독자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결국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할 일은 사람들이 명확하게 실행이 가능한 것이며 식별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솔루션이 너무 어려워서도 안 되겠죠. 하나하나 정확하게 쉽고 편하게 따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일입니다. 이 책은 잘 팔리는 책 쓰기 미션 20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중에서도 앞에 5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미션은 샘플 도서 따라쓰기입니다. 나도 이런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샘플 도서를 골라서 그 책의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형식만 따라하는 것이지 내용은 내 것이어야 하죠. 샘플 도서를 선택했다면 그 책의 표지, 서문, 목차, 본문 1, 2편을 쓰인 대로 하나하나 따라쓰기를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내가 좋아하는 책 한 권이 어떤 구성으로 어떤 방식으로 쓰여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미션은 내 책 독자 특정하기입니다. 잘 팔리는 책을 쓰려면 책을 만들어 파는 출판사처럼 생각해야죠. 간단합니다. 누가 내 책을 사서 읽을까? 내 책은 누구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지? 이러한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독자가 명확하지 않으면 내가 쓰는 글의 방향이 모호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 미션은 내 책 경쟁력 알아보기입니다. 앞서 나와 같은 주제를 가진 출간된 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책을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가님은 꼭 서점에 가서 나와 같은 주제들의 책을 직접 읽고 분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번째 미션은 자료 수집, 정리, 정돈입니다. 미션 1, 2, 3을 거치면 내가 쓸 책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데요. 이때 본격적으로 내 책을 기획하는 것입니다. 작가님은 이 과정에서 주제의 산에 오르라 라고 하는데요. 곧 주제의 산 꼭대기에 올라서 내려다보면 내 주제를 다룬 콘텐츠들 사이에서 빈틈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빈틈을 노려 공략하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료 수집과 정리 정돈인데요. 책을 통해 주장하고 싶은 what, 그러한 주장에 대한 이유 why, 주장을 실현하는 방법 how, 이 세 가지를 논리적으로 정돈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겁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왜요?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그럼 어떡하죠? 이러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이와 같은 형식으로 다른 책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보는 겁니다.
5번째 미션은 아이디어 확정하기입니다. 이제 모든 미션을 총집합해서 내가 쓸 책의 아이디어를 정리합니다. 어떤 내용의 책을 쓸 것인가, 어떤 독자들을 위한 것인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다른 책들과는 어떤 경쟁력이 있지?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면 책 쓰기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을 진행한 것입니다. 나머지 15가지의 미션은 여러분들이 꼭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의 언론인이자 연방 하원 의원이었던 조지프 플리처는 무엇을 쓰든 짧게 써라. 그러면 읽힐 것이다. 명확하게 써라. 그러면 이해될 것이다. 그림같이 써라. 그러면 기억 속에 머물 것이다. 라는 엄청난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우리도 글쓰기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간단하지만 명확한 핵심 메시지를 항상 기억하며 글을 써야 하겠습니다. 글을 잘 써서 나의 글로 돈을 벌고 싶은 사람, 내 이름이 적힌 나만의 책을 내고 싶은 사람, 그 어떤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 책 100만장자 작가 수업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좋은 책을 통해서 좋은 솔루션을 받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읽는 책 크리스였습니다.